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시에서 중개업과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현장 영상 먼저 보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보는 경매 물건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대로변 인근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이 오르막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늘 보는 상가주택이 나오는데요. 전면에 보이는 초밥집이라고 간판 보이시죠? 네, 저기 1층에는 상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 3층, 4층은 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바로 저 위치에 있는 물건이고요. 이렇게 조금 오르막길로 되어 있긴 한데 올라가기에는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근에 주차할 공간은 상당히 좀 협소해 보였는데요. 네, 건물의 외관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전면에 보이는 부분이 이 건물의 주량으로 보이시는데 아마 주차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건물의 외관의 모습입니다. 1층에는 현재 초밥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건물의 측면의 모습인데요.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건물로 진입하는 도로는 이 이웃에 있는 주택에 사용하는 도로로 보여지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의 입구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입구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이렇게 201호가 위치해 있고요. 한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페인트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내부 상태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도색을 한 지도 얼마 되어 보이진 않고요. 내부 컨디션은 양호해 보이는 주택입니다. 네, 여기는 301호이고요. 2층, 3층 다 한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301호이고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4층엔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밝은 모습이고요. 4층에는 이렇게 한 가구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 이쪽은 뭐 창고로 활용하는 용도인 것 같은데요. 4층은 이렇게 돼 있고 아마 4층에서 옥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의 위치는 바로 이 위치에 있고요. 이 대로변에서 인접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가로 활용하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근처에 빌라도 위치해 있고 단독주택도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는 좀 상당히 혼잡해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이 내용들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물 측면의 모습입니다. 외관은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2층이 한 가구, 3층도 한 가구, 4층도 한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3룸, 3룸, 2룸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층은 이렇게 상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점심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손님들은 꽤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면 도로는 이렇게 내리막길 그리고 오르막길로 되어 있는데 보행하기에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전면의 모습입니다. 오르막길에 건축이 돼서 이렇게 비탈진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4층에 여기 샌드위치 파넬은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시의 건물인데 매각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샤시를 봐도 샤시가 조금 노후된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마 낙찰을 받으면 이 샤시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건물의 측면 모습입니다. 주차 공간은 이쪽으로 두 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식당에서 실행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짐들을 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주차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마 이 건물 앞쪽으로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거주민들의 주차는 뭐 별도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물의 뒷면 모습인데요.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이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건물 측면으로 돌아오면 주택 출입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건물 뒷면에는 이렇게 공터가 있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계량함은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쪽에다 텃밭도 이렇게 조금 가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도로는 아마 이 이웃집에서 같이 쓰는 도로로 추정이 됩니다. 4층의 주 출입문은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아마 그 베란다로 나가는 문인 것 같은데요. 아마 천장의 이 부분이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물의 내부는 특별하게 하자는 없었는데요. 네, 페인트가 이쪽에 이렇게 좀 벗겨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네, 이 부분은 지금 위반 건축물로 생각이 됩니다. 네, 3층 301호의 모습입니다. 3층 301호는 3룸으로 되어 있고요.
네, 건물에 올라갈 때의 모습. 건물의 페인트 칠은 좀 한 것 같은데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2층 201호 3룸으로 되어 있죠. 네, 2층의 모습이고 1층에서 2층을 바라봤을 때의 사진입니다. 네, 1층의 도면입니다. 1층은 이렇게 상가로 되어 있고요. 1층은 20평 정도 됩니다. 네, 장사하기 딱 괜찮은 면적으로 보여지고요. 1층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시의 물건으로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네, 2층의 도면입니다. 2층의 출입문은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3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이 있고 거실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거실이 일자형 타입이어서 좀 개방감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아마 그 베란다로 보여지고요. 3층 같은 경우에도 2층과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3룸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네, 이제 4층과 옥상의 도면인데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관으로 들어오면 바로 거실과 주방이 보이는 위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다 현재 제시의 건물로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유방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현장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천장의 이 가림막 부분은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샌드위치 판넬은 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옥탑층은 올라가 보지 못해서 이 부분의 정확한 형상은 파악은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입찰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보는 주택의 위치는 바로 이 위치에 있는 주택이고요.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야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축구장도 위치해 있고, 이렇게가 수원 종합운동장입니다. 네, 주말에는 상당히 좀 손님들이 많이 오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건물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홈플러스 앞에는 광역버스가 상당히 많이 서기 때문에요. 아마 수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북수원 홈플러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앞에는 광역버스가 상당히 많이 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가면 안양과 서울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네, 지도를 조금만 축소를 해보면요. 위쪽에 장안구청도 위치해 있고, 주변을 쭉 보면 주변에는 다가구 주택, 빌라, 이런 주택 유형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바로 이 위치에 있고요. 네, 여기 아마 왕복 8차선일 겁니다. 이 8차선 도로변과 접해 있고요. 예, 이 도로변에서 이렇게 조금만 들어오면 이렇게 보이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이 위치입니다. 위치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위치이고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 주차를 할 부분이 좀 상당히 협소해 보입니다. 이 위성 지도를 보더라도 이 산을 따라서 이렇게 주차를 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주차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2981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0-26번지에 위치해 있고, 물건의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4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91평입니다. 감정가는 7억 9,4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최저 입찰 가격은 1회차 유찰돼서 5억 5,500만 원 정도로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5년 1월 10일인데요. 지금 이 금액으로만 보면 좀 상당히 저렴해 보이는 금액인데요. 제가 잠시 후에 수익률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제시의 물건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전부 다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층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2, 3, 4층은 전부 다 한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도대체 어떤 게 위반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수선은 아닙니다. 대수선은 아니고 4층과 옥상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위반으로 적발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위반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건축물 대장을 보면 2014년도부터 위반 이력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2014년도에 최초로 위반 건축물에 등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4년 또 4월 달에 위반 건축물이 추가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이렇게 있는데요. 또 2020년도에 위반 건물 표시가 해제가 됐습니다. 네, 이때는 또 양성화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또 넘기면 2024년 6월 14일 날 위반 건축물로 이제 또 적발돼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위반 건축물의 내용은 무단 증축 4층, 조립식 패널, 그다음에 주택 2.55제곱미터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원상복구하기에는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2013년도 발생해라고 써 있는데요. 5층 조적조 주택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외관에서 봤을 때에는 4층까지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보지 못하는 5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들어가실 분들은 아마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건물에 있는 옥상 부분에 5층까지도 무단 증축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전원 대항력 없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2층과 3층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억 6천만 원씩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우리가 전세가 1억 6천이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층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으로 권리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네이버를 보면서 적정 임대료 시세인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네,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마 이 상속을 2020년도에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주변의 실거래 사례를 디스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7억 4천만 원, 이건 단독주택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가면 다가구 주택이 2021년도에 11억에 매매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로드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드뷰를 보면 아마 이 다가구 주택인데요. 이 다가구 주택이 11억에 매매가 되었고요. 대지 면적은 79평입니다. 이렇게 외관으로 봐도 저희가 보는 주택보다는 확실하게 연식도 얼마 안 되고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주택이 11억에 매매가 된 거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매각 사례를 보면 2021년도에 단독주택이 2억대, 단독주택이 6억에 또 거래가 됐었네요. 단독주택도 한번 볼게요. 2024년도에 매각이 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지 면적이 53평에 매매는 6억에 되었습니다. 네,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딱 봐도 정말 오래된 건물로 보입니다. 네,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 6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보다도 조금 더 낡아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6억 정도면은 금액은 그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 5천만 원 선에 진행이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요. 한번 이런 매각 사례들과 비교해 보셔서 이번 회차에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지 타당한지도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네이버 부동산으로 인근의 월세 시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상가를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1층에 300만 원도 나와 있는데요. 아마 300만 원 나와 있는 거는 이 대로변 쪽 라인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주택은 이 앞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면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그래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1층이 보증금 3천에 월세 150만 원으로 광고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면적은 31평, 꽤 큰 면적이네요. 아마 이 건물도 이렇게 이면으로 좀 빠져 있는 그런 건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비교할 만한 대상은 없습니다. 네, 이 물건이 보증금 3천에 월세가 150이고요. 아마 저희 건물과 비슷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보는 주택은 여기에 있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좀 들어가죠. 네, 이 매물이 지금 월세가 150만 원에 나와 있고요. 아마 저희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권리 신고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보증금 4천에 월세 60만 원으로 3룸이 등록이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보면 이렇게 월세는 많이 올라와 있진 않습니다. 네, 여기 보면 투룸이 보증금 2천에 월세 65만 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특별하게 이렇게 투룸, 쓰리룸이 월세로 등록되어 있는 물건들은 없더라고요. 네, 근처에 이렇게 원룸과 1.5룸은 또 두 건이 매물이 올라와 있네요. 제가 네이버에서 본 금액을 참조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상한 임차 현황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권리 신고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3룸이죠.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바로 밑에가 보증금 4천에 월세 60만 원의 광고가 나와 있었거든요. 네, 저는 보증금 2천에 월세 70만 원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3층도 3룸이라 같은 조건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보증금 2천에 월세 6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의 합계는 8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입찰 금액은 5억 5,500만 원 정도, 최저 입찰가 그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1층 상가와 2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 만시로 세팅했을 때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330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수익률은 8.3%가 됩니다. 수익률은 나빠 보이지 않는 주택인데요. 네, 오늘 보는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